그 사람은 제게 다가와 한마디 말도 없이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빛 속에서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저는 그저 공포에 떨고 있었죠. 미국에서 온 저에게 한국은 낯선 곳이었고 이런 상황을 대비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남자의 따뜻한 손길이 제 몸을 감싸 안았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체온증입니다. 빨리 조치해야 해요. 지리산 정상에서의 그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 이후의 모든 일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산악구조대원 김우진. 그는 단순히 제 생명을 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세계관을 바꾸고 편견을 깨뜨리고 결국에는 제 심장까지 훔쳐간 사람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사이의 거리는 멀지만 인간의 마음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구조 이야기와 그 후에 이어진 놀라운 인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한국의 매력에 빠지게 될 거예요. 저는 미국 미네소타 출신의 25세 여성 에밀리 그린입니다. 대학에서 환경과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첫 해외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유럽이나 동남아시아가 아닌 한국을 선택했냐고 물었지만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열심히 본 K-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고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가을 단풍 사진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특히 지리산의 단풍이 물든 사진을 본 후로는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밀리, 넌 정말 미쳤어. 아시아는 위험하다고. 출발 전날 밤 제 룸메이트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시아에 대한 전형적인 미국인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거기는 영어도 안 통하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을 거야. 특히 혼자 여행하는 여자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모험을 즐기는 성격이었으니까요. 대학 시절에는 로키 산맥도 여러 번 등반했고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대학 친구인 라이언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는 아시아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한국 전쟁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9월 초 우리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거든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는데 소음 없이 부드럽게 달리는 열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국의 낡은 지하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와,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어. 라이언이 감탄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인 것 같아. 서울에서의 첫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북촌한 옥마을, 경복궁, 그리고 인사동을 둘러보았죠.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과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과 편리한 대중교통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편의성이었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불편한 상황에 처했어요. 화장실을 급하게 찾아야 했는데 주변에 공중 화장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당황하던 찰나 한 한국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녀는 놀랍게도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화장실을 찾고 있어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친절하게 저를 이끌어 근처 백화점의 화장실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의 이름은 지수였고 대학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녀는 우리의 한국 여행 동안 귀중한 가이드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수를 통해 관광 책자에는 나오지 않는 진짜 한국인들의 삶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죠.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우리는 계획대로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중순 단풍은 아직 절정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우리에게 지리산 등반을 위한 조언을 해주었고 산악 지도와 비상용품도 챙겨주었습니다. 지리산은 아름답지만 날씨가 갑자기 변할 수 있어요. 특히 가을에는 더 그래요. 항상 비상식량과 여분의 옷을 챙기세요. 지수의 말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의 참사를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리산 자락에 도착한 날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맑은 하늘, 선선한 바람, 그리고 점점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까지. 저와 라이언은 숙소를 잡고 다음날 산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리산 등반 당일 우리는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노고단 코스를 택했는데 초보자인 우리에게도 적당한 난이도라고 지수가 추천해줬거든요. 날씨는 여전히 맑았고 산 아래에서 바라본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이제 막 물들기 시작한 단풍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에밀리, 여기 정말 아름답다. 라이언이 감탄했습니다. 너의 선택이 옳았어. 이런 풍경은 로키 산맥에서도 보기 힘들어. 등산로는 예상보다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쉼터도 있고 이정표도 명확했어요. 다만 영어 안내가 부족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수가 미리 알려준 정보와 지도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우리는 순조롭게 고도를 높여갔습니다. 중간에 한국인 등산객들과 마주치기도 했는데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친절했어요. 영어를 못하는 노부부도 손짓 발짓으로 물을 건네주고 초콜릿을 나눠주며 우리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런 작은 친절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오 즈음 우리는 계획했던 중간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도시락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하늘을 보니 약간의 구름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땐 그렇게 생각했죠. 조금만 더 올라갈까? 정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높은 곳에서 전망을 보고 싶어. 제가 제안했고 라이언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되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빠르게 모여들더니 순식간에 주변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에밀리, 이건 좀 위험해 보여. 빨리 내려가는 게 좋겠어. 라이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갑자기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가을비라 생각보다 차가웠고 순식간에 우리의 옷은 흠뻑 젖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우리는 서둘러 비상용 판초우이를 꺼내 입었지만 이미 옷이 젖은 상태라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빨리 내려가자. 라이언이 소리쳤고 우리는 서둘러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지면서 등산로는 미끄러워졌고 시야도 제한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려갔지만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몸은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언, 나 좀 이상해. 제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에밀리. 조금만 더 가면 아까 그 쉼터가 나올 거야. 라이언이 격려했지만 저는 점점 더 걷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갑자기 앞으로 쓰러졌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라이언의 놀란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에밀리, 에밀리, 정신 차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저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렇게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차가운 빗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의 팔에 안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앞에서 한 남자가 제 재킷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만 간신히 뜰 수 있었을 뿐이었죠. 그 남자는 계속해서 제 옷을 벗기고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체온증입니다. 빨리 체온을 올려야 해요. 그 남자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가 구조대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비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어요. 그는 재빠르게 제 젖은 옷을 벗기고 자신의 따뜻한 외투와 보온 담요로 제 몸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손발에 핫팩을 넣어주었죠. 제 이름은 김우진입니다. 산악구조대입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며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저를 업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산길은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겨우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라이언도 옆에서 걱정스럽게 따라오고 있었어요. 산 아래에는 이미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실려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우진 씨는 마지막으로 걱정 마세요. 좋은 병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한 지방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중증 저체온증이었고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그 구조대원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살아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것은 라이언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제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에밀리, 정말 다행이야.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심각한 상황이 될 뻔했대. 라이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라이언,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올라가자고 했으니까. 제가 미안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아니야, 날씨를 예측할 수는 없었잖아. 중요한 건 네가 무사하다는 거야. 라이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병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매우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어요. 미국의 일반 병원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조용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병원 괜찮네. 생각보다 훨씬 좋아. 제가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응,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정말 발달했대. 게다가 우리 같은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해. 라이언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놀랍게도 유창한 영어로 저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린 씨, 다행히 구조가 빨랐고 초기 대응이 적절했습니다. 저체온증은 심각했지만 현재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그래도 안전을 위해 3일 정도는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구조대원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말했습니다. 네, 김우진 대원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경험 많은 구조대원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초기 대응을 완벽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큰 합병증 없이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김우진. 제 생명의 은인이었죠. 이틀째 되는 날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이언은 잠시 물을 마시러 나간 상태였고 저는 들어오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김우진 씨였어요. 이번에는 산에서 만났을 때와 달리 깔끔한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검은 머리카락과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그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그린 씨. 괜찮으신가요? 그가 조금은 어색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진 씨는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는 제게 과일 바구니를 건네주었습니다. 한국의 과일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앉으시겠어요? 제가 병실의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물어볼 것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산에서 제 옷을 벗긴 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 씨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아, 그건 저체온증 응급처치입니다. 젖은 옷을 제거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요. 불편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전혀요. 저를 구해주셨는데요. 그냥 상황을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우진 씨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체온증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비에 젖은 상태로 체온이 떨어지면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다행히 동료분이 빨리 연락해 주셔서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언이요? 네, 그 친구가 정말 빨리 행동했나 봐요. 저는 기억이 없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네, 매우 침착하게 대처하셨어요.
정확한 위치도 알려주시고요. 우진 씨가 말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면서 저는 그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그는 30살이고 5년 동안 산악구조대로 일해왔다고 해요. 원래는 소방관이었지만 산을 좋아해서 산악구조대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가 단순히 직업적으로 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타인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린 씨는 왜 한국에 오셨나요? 우진 씨가 물었습니다. 에밀리라고 불러주세요. 사실 K-드라마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가을 풍경이 정말 아름답다고 들었어요. 특히 지리산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K-드라마요?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해졌어요. 우진 씨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알고 있어서 가끔 한국어로 대답하기도 했죠. 안녕히 가세요. 그가 일어나려 할 때 제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와, 한국어 잘하시네요. 우진 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인사말만 조금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가 병실을 나간 후 라이언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병실 밖에서 우진 씨와 마주쳤다고 했어요. 에밀리, 그 구조대원이 너 보러 왔었네. 진짜 멋있더라. 완전 영화 속 히어로 같았어. 라이언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상태 확인하러 온 거야. 제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냥 확인만 하러 왔다고?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완전 관심 있어 보이던데. 라이언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라이언, 그냥 친절한 거야. 직업적으로. 제가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저는 마침내 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완전히 회복됐지만 며칠 동안은 격렬한 활동을 피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라이언과 저는 계획을 변경해 지리산 등반 대신 근처 온천마을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나서기 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김우진 씨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가 다시 병원에 오지 않았고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라이언, 나 지리산 산악구조대 본부에 가보고 싶어. 제가 말했습니다. 진짜? 왜? 아, 그 구조대원 때문에? 라이언이 눈썹을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그냥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난 지금. 제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가자. 나도 궁금했어. 한국의 구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라이언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산악구조대 본부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입구에서 영어가 서툰 직원에게 겨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저 사흘 전에 지리산에서 구조됐어요. 김우진 씨를 만나고 싶은데요. 직원은 잠시 당황하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눈 후 그는 저희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약 15분 후 우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구조대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밀리 씨,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오늘 퇴원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진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제 일인걸요. 아니에요, 김 씨. 당신은 제 생명을 구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괜찮으시다면 근처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할까요? 라이언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아, 저는 근처 역사박물관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에밀리, 너 혼자 가도 괜찮지? 저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얼굴이 붉어졌지만 동시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응, 괜찮아. 나중에 호텔에서 만나자. 그렇게 우진 씨와 저는 근처 전통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한옥을 개조한 아름다운 공간이었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녹차를 주문했습니다.
이 차는 지리산에서 나는 녹차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우진 씨가 말했습니다. 차는 쌉쌀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대화를 시작했지만 점점 편안해졌어요.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산에서 그런 상황에 자주 직면하세요? 우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의 산을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지리산은 날씨가 매우 변덕스러운데 그걸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랬네요. 미국 로키 산맥에서 등산한 경험이 있어서 자신했는데 제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 오신 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중요한 건 안전하게 구조되셨다는 거죠. 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산에 대한 이야기, 각자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우진 씨는 서울 출신이지만 자연을 좋아해 지방으로 내려왔다고 했어요. 가족은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에밀리 씨는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환경과학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에는 환경 NGO에서 일하고 있죠. 주로 수질 오염 관련 연구를 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저도 환경에 관심이 많아요. 산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되거든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에게 점점 더 끌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진지함, 책임감, 그리고 자연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이 저와 공명했어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3시간이나 이야기를 나눴던 거예요. 너무 늦었네요. 호텔로 모셔다 드릴게요. 우진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택시 타면 돼요. 제가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책임지고 모셔다 드릴게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차를 타고 온천 마을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우진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이 근처에 정말 맛있는 한식당이 있는데. 네, 좋아요. 제가 너무 빨리 대답한 것 같아 쑥스러웠지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 7시에 여기서 뵐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라이언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그 사람 너한테 관심 있다니까. 완전 데이트 신청한 거잖아. 그냥 감사의 표시로 저녁 먹는 거야. 제가 변명했지만 가슴은 이미 기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우진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이언은 데이트 잘 다녀와라며 놀렸지만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정확히 7시 우진 씨가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캐주얼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단정하고 멋있어 보였어요. 기다리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내려왔어요.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차를 타고 약 15분 거리에 있는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아늑한 분위기와 은은한 조명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여기는 지역 특산물로 요리를 하는 곳이에요. 지리산에서 나는 산나물과 버섯으로 만든 요리가 특히 유명해요. 우진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고 전통 방식으로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우진 씨가 물었습니다. 바닥에 앉는 게 불편하시면 의자가 있는 테이블로 바꿔드릴까요? 아니에요. 이게 더 좋아요. 진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테이블은 금세 다양한 반찬과 메인 요리로 가득 찼습니다. 비빔밥, 된장찌개, 산나물 무침, 버섯 전골 등 정말 다양했어요. 와, 이렇게 많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식사는 여러 가지 반찬을 함께 즐기는 문화예요. 조금씩 모든 것을 맛보시면 돼요. 저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맛이었지만 점점 그 깊은 맛에 매료되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 나물은 뭐예요? 제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고사리라고 해요. 지리산에서 나는 것 중 최고로 꼽히죠. 미국에는 없나요? 우진 씨가 물었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요리해 먹지는 않아요. 정말 특별한 맛이에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진 씨는 한국의 산악구조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국립공원마다 전문 구조대가 있고 최신 장비와 훈련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의 구조 시스템이 그렇게 발달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진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은 IT 강국일 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산악구조는 더욱 그렇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병원도 놀라웠어요. 미국의 일반 병원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깨끗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의료 시스템도 매우 발달했어요. 특히 응급의료 체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룸메이트 제시카의 말처럼 위험하고 후진 곳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면에서 미국보다 앞서가는 나라였어요. 정말 부끄럽네요.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지.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저도 미국에 대해 많은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에밀리 씨 같은 분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우진 씨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우진 씨가 제안했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근처 온천마을 야경을 보러 갈까요? 좋아요. 제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마을의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온천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이 마을 전체를 신비롭게 감싸고 있었고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네, 저도 항상 이 풍경을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져요. 우진 씨가 말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자 저는 살짝 떨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우진 씨는 재빠르게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감기 들면 안 돼요. 아직 몸이 약해질 때니까요. 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그의 재킷 속에서 그의 향기를 맡으며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때 우진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에밀리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한국에 얼마나 계실 계획인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원래는 일주일 더 있을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조금 더 머무를 수 있다면 제가 한국의 다른 아름다운 곳들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정을 연장하기로. 라이언은 원래 계획대로 돌아가야 했지만 저는 조금 더 한국에 그리고 우진 씨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진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그는 제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라이언에게 제 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지만 결국 이해해 주었어요. 에밀리,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방금 만난 사람이잖아. 라이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라이언.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매일 연락하자. 그리고 뭐든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알려줘. 라이언이 당부했습니다. 물론이지.
걱정 마. 그냥 2주만 더 있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라이언은 다음 날 미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온천마을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우진 씨는 휴가를 내고 저를 여러 곳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지리산의 다른 코스들, 근처의 역사적인 사찰들, 그리고 작은 시골 마을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시골 생활이었습니다. 한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김장을 하고 있었는데 우진 씨가 저를 소개하자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시며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해요, 에밀리 씨. 배추에 양념을 골고루 발라야 해요. 한 할머니가 손짓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서툴게 배추에 양념을 바르며 웃었습니다. 우진 씨도 옆에서 도왔고 우리의 손이 스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서로의 문화와 생각을 공유했어요. 우진 씨는 제게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미국의 자연보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었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오해와 갈등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진 씨가 저를 그의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저는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더치페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제 지갑을 꺼냈는데 그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몫은 제가 내야죠. 제가 고집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한국에서는 초대한 사람이 계산하는 것이 예의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미국식 독립성이 때로는 다른 문화에서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우리가 길을 걷다가 그의 상사를 만났습니다. 우진 씨는 갑자기 매우 공식적이고 딱딱해졌어요. 깊게 인사를 하고 정중한 말투로 대화했습니다. 저는 그런 급격한 변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달라졌어요? 나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위계 질서가 매우 중요해요. 특히 직장에서는요. 상사에게는 항상 존경을 표현해야 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는 상사와의 관계가 훨씬 수평적이고 편안하다고 말했고 우리는 양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갈등은 그의 가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2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우진 씨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서울에 가서 제 가족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관계가 꽤 진지해진 후에야 가족을 소개하거든요. 가족을 만나다니. 그게 좀 빠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진 씨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알리는 것은 존중의 표시이기도 해요. 저는 갑자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관계가 얼마나 진지한지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우진 씨를 정말 좋아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진 씨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약간의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우진 씨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이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문화적 차이가 만든 벽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수에게 연락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저를 만나러 왔어요. 에밀리, 한국에서 가족 소개는 정말 중요해. 특히 부모님이 전통적일수록 더 그래. 지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이해해. 하지만 우진 씨 입장에서는 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야. 그게 한국식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존중하면서도 제 경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 씨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을 공원에서 만났어요. 우진 씨, 제가 생각해봤어요. 당신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무슨 부탁인데요? 가족에게 우리가 그냥 친구라고 말해주세요. 아직은요.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우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천천히 가요. 중요한 건 에밀리 씨가 편안하게 느끼는 거니까요. 그의 이해에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고,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서로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우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우진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외국인에 대한 편견도 없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그의 부모님이 사시는 강남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거리를 지나며 저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리산의 자연과는 전혀 다른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의 모습이었죠. 우진 씨의 부모님은 30층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중년의 여성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진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에밀리 씨예요. 미국에서 온 친구입니다. 우진 씨가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수가 가르쳐준 한국어 인사를 했습니다. 우진 씨의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 한국말도 할 줄 아시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우진 씨의 아버지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셨다고 하여 영어로 대화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에밀리 씨. 우리 아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우진 씨 덕분에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매우 풍성했습니다. 우진 씨의 어머니는 저를 위해 특별히 요리를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불고기, 잡채, 갈비찜 등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했습니다. 에밀리 씨, 한국 음식은 어때요? 입맛에 맞나요? 우진 씨의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한국에 온 이후로 계속 한국 음식을 즐기고 있어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우진 씨의 부모님은 제가 미국에서 온 것에 대해 매우 호기심이 많으셨습니다. 미국의 생활, 제 직업, 가족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자세히 대답했고 그분들도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우진이가 산에서 일한다고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걱정했어요. 우진 씨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해 보여서 기뻐요. 저는 우진 씨를 바라보았고 그는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난 후 우진 씨의 아버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에밀리 씨,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순간 긴장되었습니다. 이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우진 씨와의 관계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일단 미국으로 돌아가 일을 계속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라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오고 싶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진 씨의 부모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 후로는 더 편안한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근처 호텔에 묵기로 했습니다. 우진 씨의 부모님은 함께 지내라고 권하셨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호텔로 가는 길에 우진 씨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부모님이 좀 많이 물어보셨죠? 아니에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부탁도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친구라고만 소개해 주셔서요. 제가 조금 부끄럽게 덧붙였습니다. 우진 씨는 잠시 말없이 걷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제 앞에 섰습니다. 에밀리 씨, 정말 제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우진 씨, 저는 당신이 정말 좋아요. 친구 이상으로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 지리적인 거리. 이런 것들이 두려워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진 씨는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에밀리 씨가 정말 좋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그리고 그 차이들.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면서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금씩 가까워졌고 마침내 우리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달콤한 첫 키스였어요. 서울에서의 주말은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우진 씨는 저에게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 활기찬 시장과 조용한 공원,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까지.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남산타워에서 도시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밀리, 언제 미국으로 돌아가세요? 우진 씨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후요. 비자 기간이 그때까지거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스쳤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남은 일주일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야겠네요. 네, 그래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진 씨, 우리 이대로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저는 장거리 연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휴가 때마다 미국에 갈 수도 있고요. 그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휴가 때 한국에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것은 분명 큰 도전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 거리를 뛰어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지리산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더 깊어져 단풍은 이제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에밀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우진 씨가 문득 물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당신이 제 옷을 벗기던 그 순간을. 제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는 그 순간이 우리 사이에 특별한 추억이 되어 있었어요. 지리산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매일을 소중하게 보냈습니다. 우진 씨는 근무 시간 외에는 항상 저와 함께했고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우리는 사찰을 방문하고 단풍 든 숲길을 걷고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하루는 우진 씨가 저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지리산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폭포였어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명소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예요.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마음을 정리하곤 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폭포 주변은 온통 붉고 노란 단풍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물소리는 마치 자연의 음악 같았습니다. 우리는 바위에 앉아 그 풍경을 감상했어요. 에밀리, 당신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우진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더 행운이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일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과 사랑에 빠지는 건, 그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온 저와 그가 이렇게 만나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된 것은 분명 운명이었습니다. 우진 씨, 저는 당신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정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에밀리 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법, 그리고 때로는 규칙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는 법을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며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진 씨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풍잎 모양의 은색 목걸이였어요. 이건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우리의 첫 만남을 기념하는 의미로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우리의 특별한 인연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평생 간직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진 씨가 목걸이를 제 목에 걸어주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비록 곧 떨어져 있게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했어요. 특별한 곳에 가고 싶으세요? 우진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평범하게 보내고 싶어요. 당신의 일상을 함께 경험하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우진 씨의 일상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아침 운동, 동네 시장에서의 간단한 쇼핑, 그리고 그가 자주 가는 작은 식당에서의 점심까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오후에는 우진 씨의 작은 아파트에서 한국 요리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금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소금보다는 된장을 조금 더 넣어보세요. 우진 씨가 제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요리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마주 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서툴게 만든 음식이었지만 함께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특별했어요. 에밀리, 당신이 한국 요리를 이렇게 잘 배울 줄은 몰랐어요. 우진 씨가 칭찬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있으니까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리산의 실루엣이 붉은 하늘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내일이면 떠나는군요. 우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계속 연락할 거고 저는 휴가 때 꼭 미국에 갈 거예요. 그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한국에 올 거예요. 당신과 함께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약속하며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슬픔보다는 희망이 더 컸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진 씨는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 속에 보냈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해서 우리는 출국장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그럼 잘 가요. 우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잘 있어요. 곧 다시 만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을 나누었고 그는 제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사랑해요, 에밀리. 그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우진.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출국장으로 들어갔고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저는 그가 준 단풍잎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연 그리고 다시 만날 약속의 증표였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우진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최대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려 노력했어요. 영상통화로 그의 얼굴을 보고 메시지로 하루의 소소한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진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밀리,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미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요? 언제요? 저도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한 달 후요. 국제산악구조 컨퍼런스가 뉴욕에서 열리는데 제가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축하해요, 우진. 제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면 미네소타로 갈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휴가를 냈거든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정말 기대돼요. 당신에게 제 고향을 보여줄 수 있다니.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후 우리는 미네소타에서 재회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처음 봤을 때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고 그 순간 모든 거리와 시간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저는 우진 씨에게 제 고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시시피 강변의 아름다운 공원들, 제가 자란 동네, 그리고 대학 캠퍼스까지. 우리는 미네소타의 가을을 함께 즐겼고 그는 한국과는 또 다른 미국의 가을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미국의 가을도 정말 아름답네요. 하지만 지리산의 단풍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우진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애국심이 강하시네요. 제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제 가족들도 우진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예의 바른 모습에 부모님도 금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우진 씨의 등산과 구조 경험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우진, 자네가 에밀리를 구했다니 정말 감사하네.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들려줄 수 있겠나?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우진 씨는 겸손하게 그날의 일을 설명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그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어머니가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 같구나. 눈빛이 진실해. 네,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진 씨의 미국 방문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미시시피 강변을 따라 산책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에밀리,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우진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진. 제가 대답했습니다. 장거리 연애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 노력한다면 가능할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곧 한국에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제가 일하는 NGO에서 한국 지부와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우진 씨가 기뻐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성사된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국에서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진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공항에서 그를 배웅하면서 우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번에는 안녕이 아니라 곧 만나요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약속이자 희망이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정말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NGO의 협력 프로젝트가 승인되었고 저는 1년 동안 서울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우진 씨는 서울과 지리산을 오가며 저와 시간을 보냈고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해 가을 우리는 다시 지리산을 찾았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요. 단풍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웠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산 정상 근처에 도착했을 때 우진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에밀리, 1년 전 이곳에서 우리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그때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제 인생 전체를 걸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눈물이 눈앞을 가렸지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우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영원히. 그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하나의 사랑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구조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평생의 여정이 되었어요. 결혼식은 양국에서 2번 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 혼례로, 미국에서는 서양식 결혼식으로요. 두 문화가 만나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NGO 지부에서 일하면서 지리산의 환경보호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우진 씨는 여전히 산악구조대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제는 국제적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꿈을 존중하면서 함께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문화적 차이 때문에 힘들지 않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차이는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사랑과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가졌던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따뜻함 그리고 놀라운 발전에 매일 감탄하고 있어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을 생각합니다.
차가운 비가 내리던 지리산에서 한 남자가 저의 옷을 벗겼던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행복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에 발달된 구조 시스템과 우진 씨 같은 헌신적인 구조대원들 덕분입니다. 한국은 이제 제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진 씨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자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선입견 없이 그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자연, 발달된 기술,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 그것이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한국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셨나요? 혹은 어떤 나라를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구조 시스템과 헌신적인 구조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헌신 덕분에 많은 생명이 구해지고 있고 저 역시 그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진. 당신은 제 생명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구해주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